혹시 아침에 소변 보시고 나서 변기를 한 번이라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25년간 신장질환과 대사장애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 80%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거품 정도야 누구나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만성신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증가 속도예요. 매년 8%씩 급증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짠 국물,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어요. 거기다 진통제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하시는 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신장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절반만 떨어져도 우리 몸 전체가 독에 잠기기 시작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붓고 토할 것 같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거품이 자주 보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은 돌아오는 거야. 제가 3년 전에 만난 74세 이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도 한 잔씩 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다리도 붓고 입맛도 없고요. 그래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병원도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영호님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물도 하루 500ml밖에 못 드세요. 가족들과 여행 한 번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소변에 거품 보이고 다리 부을 때 병원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장이 나빠지면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걸 미리 알아두셔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소변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셨는데 거품이 가득하고 10분이 지나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상적인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걸러내야 할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나가버리면서 거품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또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갈색으로 변하거나 선명한 붉은색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과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종아리가 부어오릅니다. 신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서 몸 곳곳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기력해집니다. 이건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 독소가 뇌와 심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온몸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독소가 뇌에 쌓이면서 두통이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심하면 메스껍고 토하고 싶은 증상까지 나타나요. 다섯 번째는 피부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렵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로 독소가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엄청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을 긁게 되고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열이 자주 나고 몸살 기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고 계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무서운 습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짠 국물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국과 찌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대한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6g 이상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나트륨이 2g 가까이 들어있어요. 거기다 김치, 젓갈, 장아찌까지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입맛이 무뎌지면서 더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박정자 72세님은 매 끼니 국물을 남기지 않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국물을 반만 먹고 간을 레몬즙이나 허브로 조절하기 시작했더니 딱 3개월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도 덜 붓고 양말 자국도 거의 안 남더래요. 젓갈이나 국물 요리는 짠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뜨거운 국물은 미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엄청 짜게 먹고 있는데도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점심에도 국물 남기셨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공식품과 탄산음료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신장을 정말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서울대 예방의학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인산염 섭취량이 많을수록 신장질환 위험이 최대 70%나 증가했어요. 인산염은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넣는 첨가물인데요. 문제는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게 되죠. 특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까지 빼앗아가면서 뼈 건강까지 망칩니다. 윤미라 63세님은 매일 아침 햄과 소시지를 드시던 분이었어요. 편하잖아요. 후라이팬에 쓱 구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삶은 달걀과 삶은 채소로 바꾸고 6개월이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신장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편의점 식품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라면 스프나 콜라, 과자 속의 인산염 함량이 특히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냉장고에 가공식품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세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하면 신장의 노폐물 부담을 엄청나게 줍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단백질 과다 섭취가 신장 사구체 손상과 직접 연관된다고 발표했어요.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신장이 걸러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려서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정말 빠르게 악화됩니다. 최성호 67세님은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셨는데요. 근육 만들겠다고 운동 후에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진 걸 발견하고 보충제를 줄였더니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70kg이시면 하루 56g 정도만 드시면 돼요. 단백질 음료나 보충제에 고단백이라고 쓰여 있는 문구를 보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혹시 건강식이라 믿고 단백질 음료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수분 부족과 카페인 문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4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를 마시세요. 커피는 수분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면서 소변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신장이 거르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홍미정 70세님은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그런데 커피를 줄이고 물이나 보리차를 2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더니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더래요.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수분 손실을 촉진하기 때문에 물 대신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물은 몇 잔 드셨나요? 5번째는 무심한 약물 복용입니다. 진통제나 영양제는 간과 신장을 거쳐서 배출되는데요. 장기간 진통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신장 손상 위험이 2.5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가 문제예요. 관절이 아프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면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신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은정 65세님은 관절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드셨는데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드셨어요. 그런데 진통제를 줄이니까 부종이 개선됐습니다. 약은 정말 필요한 최소 용량만 최소 기간 동안만 사용하셔야 해요. 영양제를 여러 개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간과 신장을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어요.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혹시 요즘 아무 증상 없어도 영양제 여러 개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과 식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식습관이 곧 신장 회복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이 신장 질환 위험이 23%나 낮았다고 해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면서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0알 이하로 드셔야 해요. 아침 공복에 한 줌 정도 드시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부담 없이 드세요. 오늘 과일 중에 보라색 계열 드셔보셨나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신장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데요. 이게 신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사과 한 개만 꾸준히 드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진행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반 개씩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귤입니다. 귤에 들어있는 베타크립토잔틴이 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일본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귤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신장질환 발병률이 낮았다고 해요. 귤의 비타민C도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 개 이하로 드셔야 하고 당분 과다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귤이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식후 간식으로 껍질째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귤은 하루에 몇 개까지 드시나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과 인돌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과 신장은 해독이라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면 신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브로콜리는 찜기로 살짝만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익히면 영양소가 손실되니까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서 들기름 한 방울과 함께 드세요.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 오늘 식탁에 올라왔나요? 다섯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와 K가 신장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와 장을 보호하면서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소화가 잘 돼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고 신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6번째는 물 섭취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의 필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혈액이 묽어야 신장이 거르기 쉽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2시간마다 반 컵씩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물, 오늘은 얼마나 챙기셨나요? 7번째는 오메가세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세 지방산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구워서 드시되 너무 타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 거품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단백질 과다, 약물 남용, 수분 부족. 이 5가지만 줄여도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부종이 심해지고 피로가 만성화되고 결국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붓기가 줄어들고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국물 반 줄이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블루베리 한 줌 챙기기. 이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침 행동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신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 신장을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